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이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미친 거죠. 제가 봐서는 미친 거예요. 왜 미친 거냐 여러분. 유통업은요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물건을 많이 팔아줘야 되잖아요. 물건을 많이 팔아줘야 내수가 좋아지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수출이 위험한데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것을 규제를 한다? 지금까지는요 의무 휴업일을 꼭 공휴일로 안 해도 됐어요.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해도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 그중에 하나 지금 지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유통업을 전담하고 있는 롯데그룹이나 신세계나 아니면 현대백화점이나 괜찮을까요? 저는 솔직히 괜찮지 않다예요. 왜 괜찮지 않다냐 여러분, 지금 유통산업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아시죠? 2012년에 지금 대형 유통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도입을 했거든요.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배송도 금지시켰습니다.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됩니다. 진짜 웃기는 법이죠. 이게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공산주의 경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전통산업이든 아니면 대형마트든 이게 규제를 한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제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유통업은요 보시는 것처럼 알리나 테무나 쉬인이나 징둥이나 중국 유통업체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물론 현재 쿠팡이 1등은 하고 있습니다. 3,407만 1,000명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2위는 11번가가 됐습니다. 11번가가 941만 4,000명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알리가 지금 보세요. 중국의 알리가 885만 2,000명이에요. 적지 않죠. 여기에 테무도 857만 4,000명입니다. 여기에 G마켓은 721만 2,000명이잖아요. G마켓과 알리는 지금 같이 봐야 되죠. 중국 제품들을 대부분 파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개 업체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합치면 1,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수치가 지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547만 4,000명. 그리고 GS샵 351만 4,000명. 여기서 보면 단연 말입니다. 알리나 테무, 쉬인 그리고 징둥 여기까지가 중국 유통업체들인데 이런 유통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쿠팡이나 11번가나 괜찮을까요? 저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종합 쇼핑몰 업체들은 오프라인에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여기처럼 제재가 없거든요. 온라인 배송이 다 됩니다. 온라인 배송이. 언제든 됩니다. 언제든. 그런데 대형 유통업체는 못하게 막아놨어요. 게다가 휴일까지 정해놨어요. 괜찮겠습니까? 롯데가 괜찮을까요? 신세가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다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요. 안 그래도 지금 유통이 어렵습니다. 유통 전체로 보면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가 2025년 2분기를 보시면 75예요. 이게 기준점이 100입니다. 100. 100보다 높아야 지금 유통업의 상황이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유통업의 상황이 좋아야 제조업의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유통업의 상황이 나쁘면 제조업도 나쁘다는 이야기거든요. 75라는 숫자는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2분기에 66 그리고 말입니다. 2023년 1분기에 64. 예, 그 다음에 보면 지금 75라는 숫자는 2022년 4분기 2023년 2분기 73 이후에 최저입니다. 지금 소매 유통업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형마트만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백화점도 73이에요. 100이 기준인데 73이면 굉장히 낮죠. 대형마트도 73입니다.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슈퍼마켓도 77이에요. 온라인 쇼핑은 76입니다. 여기에 편의점은 71이고요. 편의점이 71이라는 게 놀랍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편의점마저 사람들이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나쁘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든 백화점이든 편의점이든 옥맨다는 거죠. 옥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옥죄는 게 방법일까요? 저는 여러분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가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전통시장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그런데 전통시장에 계속 말입니다. 옥죄다는 그 자체가 저는 진짜 충격으로 봅니다. 실제 말입니다. 실제 대형마트를 옥죄는 게 방법이 맞느냐. 이것도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아니다예요. 아니다. 왜 아니단지 아세요 여러분? 실제 말입니다. 실제 이게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진짜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가 있느냐. 이게 문을 연다 안 연다가 문제가 아니라 문을 열어도 문을 안 열어도 저는 전통시장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표들이 많아요.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게 문을 연다고 해서 실제 전통시장이 타격을 받는다?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효과 분석을 했어요. 대구시에서. 그랬더니 대형마트는 6.6%가 올랐습니다. 6.6%. 전통시장은 32.3%가 올랐습니다. 음식점도 25.1%, 6개월 분석했더니 소매업종도 19.8%가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형마트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뭐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도 가보고 밥도 먹고 그리고 로드샵에서 제품도 산다는 거예요. 일단 집에서 나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통시장 쪽으로 말입니다. 대형마트를 나오더라도 전통시장도 가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게 또 하나의 비교 분석이 있습니다. 청주시 대형마트를 휴무일 변경 후에 어떻게 됐느냐. 2023년 5월에서 10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일에는 대형마트가 10.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육거리 시장은 11.6%가 늘었어요. 평일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휴일에 했어요. 휴일에. 대형마트를. 그랬더니 마트 3사는 16.9%가 늘었고요. 육거리 시장은 4.4%가 늘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휴무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굳이 휴무일을 해서 유통업 자체를 성장을 방해하는 거. 이거 경제를 죽이는 거예요. 대형마트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가냐 이거예요. 안 가거든요.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여는 날 전통시장을 더 가더라. 이게 연구보고서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구보고서가 완전히 싸그리 무시되면서 민주당은 자기들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 고집대로 가는 게 그게 독재입니다. 그게 독재예요. 저는 의회 독재가 진짜 심각하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수정이 안 됩니다. 그들은요 무조건 말입니다. 자기 말이 옳다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다양한 여론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 패거리들의 이야기, 쉽게 말하면 개딸들의 이야기만 듣고 법안을 발의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경제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업은요. 산업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통업이 잘 팔아줘야 우리 경제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잘 팔아주지 못하게 막으면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돈이 없어 소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소비를 안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 재래시장, 저도 재래시장을 많이 갑니다. 예, 저는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도 실제로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재래시장에도 온다는 거. 예, 지금 대형마트가 장사를 하면 재래시장도 장사가 잘 된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하시고 예, 이게 좀 넓게 시장을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깨지 말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늘 말입니다. 시장경제를 우습게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계속해서 여론이라는 게 독재를 인정해 줄까요? 의회 독재 저는 예, 계속 가다가 이제 피해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예, 지금 후회도 넣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